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바니와 오빠들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니를 좋아하는 오빠들이 넷이나 나오는 바람에 누가 바니의 최종 남자친구가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오빠가 최종 남친이 되는지 원작 웹툰 줄거리를 결말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외모는 하나도 안 본 첫 연애가 흑역사로 끝난 바니는 내가 솔직하지 못해서 못난 남자랑 못난 연애를 했다고 생각하고는 남자 얼굴이 최고라고 얼빠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바니에게는 잘생긴 오빠들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니를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오빠는 황제열이었습니다. 재열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혼자 이온 음료 광고 분위기를 내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느낌의 상큼남이었고, 이산화탄소 대신 피톤치드를 뿜을 듯한 청량남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깡소주남의 인싸재질 여우남이었죠. 여리는 바니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바니는 여리가 그냥 좋은 사람인지 좋아해도 되는 사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 연애 때문에 CC가 부담스러운데 같은 미대 안에서 또 CC를 하게 된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력이 있는 여리가 여우 같은 얼굴로 끼를 부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고, 여리 또한 바니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바니는 여리한테 완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어도 늘 내 감정이 더 클 것 같아서 호구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열이 옆이면 마냥 좋을 것 같아서 제어를 주접의 대상으로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바니를 좋아하게 된 두 번째 오빠는 사회체육학과의 진현호였는데요. 현은 외형적으로 바니의 이상형에 가장 부합했습니다. 다부진 몸매에 키 크고 덩치 크고 어깨 넓고 상체 두껍고 팔뚝 묵직하고 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코와 반듯하게 이어지는 이마 라인을 가진 전체적으로 남자다운 선의 얼굴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감정 표현이 서툴어 일방적인 고백으로 바니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바니의 곁에 있게 된 세 번째 오빠는 바니와 같은 조소학과 2학년 차지원이었습니다. 원은 바니와 전공 수업을 같이 들으며 친해지는데요. 두 사람이 개그 코드가 딱 맞았거든요. 그렇게 원희는 바니의 친한 오빠가 됐는데요. 사실 친한 오빠가 스킨십 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눈만 맞으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여보자기가 될 수 있는 게 친한 오빠와 동생 사이고요. 사실 원희는 바니를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바니가 뭐가 더 옳은 선택일지 갈팡질팡하고 어떤 취향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바니가 하고 사는 생각 하나하나와 바니를 이루는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희는 바니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바니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기사 역할을 자처하죠. 바니를 좋아한 네 번째 오빠는 조아랑인데요. 드라마에서 랑이는 예술계에서 가장 촉망받고 있는 핫한 조각가로 나오지만 원작 웹툰에서 랑이는 조각가가 아닙니다. 랑이는 길거리에서 바니에게 예쁘다며 헌팅을 했고 너무 예뻐서 좋다며 주구장창 외모 얘기만 하며 바니를 꼬시는데요. 그러다 바니는 랑이가 딴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실제로는 바니보다 10살이나 많은 배우 지망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사실 랑이는 바니가 어리고 혼자 있어서 헌팅했고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쉽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열받은 바니는 랑이의 강냉이를 날려버리며 랑이와의 관계를 끝냅니다. 이후 바니는 랑이에게 키스를 당했던 것 때문에 썸을 타던 제어를 밀어내는데요. 사실 바니는 남들 눈에 훌륭한 인간상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생각과 멋있는 취향, 도덕적인 행동을 가진 훌륭한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 노력들이 오히려 바니를 작아지게 만들기도 했죠. 거칠에 엄격했던 동안 자신의 욕망을 외면하는 데에 더 익숙해졌거든요. 억지로 여리를 밀어냈지만 여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던 바니는 본심을 피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여리에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리 또한 바니에게 썸 차단을 당했었지만 여전히 바니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죠. 그렇게 21살 바니의 두 번째 남친은 황재열이 되는데요. 그동안 바니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설레면 설렌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 감정에 보답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리의 사랑을 받은 바니는 자신의 감정에 점차 솔직해져갑니다. 한편 여리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이 나한테 없는 거 가진 사람, 완전 착한 사람이었죠. 여리는 바니가 자신의 이상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니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기를 은연중에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니는 사소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고 착하다는 말이 싫어지는데요. 또한 시간 나면 1순위로 만나야 하는 스타일의 연애가 벅찼고 서로가 서로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 기분도 별로였어요. 여리는 바니와 사귀며 담배도 끊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지만 바니는 여리와 사귀면서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에 바니는 여리에게 이별을 고했고 졸업까지 한 학년을 앞두고 있던 여리는 유학을 떠납니다. 그렇게 여리는 바니가 어리고 서툴 때 만났던 나를 가장 사랑해줬던 남자친구로 남았습니다. 여리와 헤어진 후 바니는 예전처럼 원희와 함께 전공 수업을 듣고 작업을 하며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당연한 듯 바니의 일상에 원희가 자리를 잡게 됐고 눈이 오던 날 바니를 데리러 온 원희는 차 안에서 눈이 오는 것을 잠시 바라보자더니 바니에게 손을 내밀었고 바니는 원희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고 고백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원희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부터 바니를 좋아했습니다. 바니가 뭘 하든 다 예뻐 보이고 바니가 누굴 만나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정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과거일 때문에 바니랑 잘 되려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원작 웹툰에서 원희는 20살 때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원희의 여자친구였던 리는 가난했고 아팠는데요. 원희는 린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린의 보호자가 돼주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죠. 하지만 수술 후 여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결혼식도 못 올렸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 모든 건 원희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원희는 자신의 과거를 바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바니는 원희의 사연을 듣고는 사귀지는 못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와중에 현이는 바니가 솔로가 되자 바니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데요. 바니는 현이가 특별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일단 외적으로는 가장 이상형인 남자이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기분이 그리워 현이와 선색 후사가 되는지 실험해보기로 해요. 하지만 현이는 바니와 사귈 생각이 없었고 그냥 각자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모텔이나 가는 그런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니는 선색 후사와 가장 근접한 사자성어는 지팔직곤이라는 걸 깨달았고 현이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현이도 잠자리가 거듭될수록 흥미를 잃었기에 서로 질척거림 없이 끝낼 수 있었어요. 한편 바니는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대학병원에서 환자들과 간병인들을 눈으로 본 덕분에 원희의 아픈 사연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원희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원희가 겪은 일들이 제대로 와닿았고 경외심 같은 것까지 생겼죠. 이후 바니는 원희랑 우연히 다시 마주쳤고 사귀게 되는데요. 원희는 20살의 아내를 잃은 후 절망했어요. 한동안 무력감이 덮쳐왔고 미래를 위한 그 어떤 생산적인 행동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몇 년간 휴학했고 시간이 흘러 마지못해 한 발짝 움직였는데 그 한 발짝으로 인해서 무력감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니는 그냥 바니의 일상을 살 뿐이었는데 바니를 매일 지켜보면서 바니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그 자체에서 위로를 얻었거든요. 한편 바니에게 원희는 친구 같았고 오빠 같았고 아빠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포인트에 웃을 수 있었고 같이 있을 때 편했으며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애달파 챙겨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원희는 구속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특히 바니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거나 만나는 걸 싫어했기에 바니는 원희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꿨고 남자 번호를 모두 삭제했으며 SNS 남자 계정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바니 핸드폰에는 아빠랑 원희 빼고는 남자 번호가 없어졌죠. 하지만 바니는 원희를 사랑하기에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1년 넘게 사귀면서 바니와 원희는 졸업반이 되었고 재벌 손자인 원희는 할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한 후 바니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원희는 조속가인 바니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작품 활동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바니는 원희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원희와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뭔가 꺼림칙했지만 원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약혼을 했습니다. 원희의 집안에서도 원희가 적극적으로 원했기에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원희의 엄마는 자신의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돼야 한다며 바니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아가 같은 말투를 고쳐야 한다며 스피치 학원을 다니게 했고 임신 전 3장 검사를 받게 했으며 바니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최종 불합격하자 대기업 정규직 낙하산으로 꽂아주려 했어요. 시댁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결혼을 하려다 보니 바니는 점점 자신의 의견을 내기가 주저됐고 점차 결혼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결혼을 하면 나도 모르는 새 나의 모습을 잃어갈 것 같았거든요. 이에 바니의 부모님들은 원희와의 결혼을 반대했고 바니는 부모님의 지지를 얻어 워디에게 파혼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기로 하고 이별하죠. 바니의 부모님은 딸에게 아무리 잘났다는 대단한 남자를 만나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더라도 제일 사랑해야 하는 건 너 자신이라고 당부하는데요. 이후 바니는 팬시한 성격의 피규어를 제작해 전시회를 열었고 떠오르는 신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니가 만든 이모티콘인 바니의 감정활용 200%가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고 지역 청년 예술인 유학 지원 사업에 선정돼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됐죠. 비행기 안에서 바니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되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로 어느 자리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나 자신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며 물론 앞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하겠지만 내가 나한테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